이상적인 몸매를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80을 기준으로 두고 그런 형태를 보이는 그래프를 가졌을 때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지예요. 오늘도 꿀기운을 당신께 뿅! 오늘은 인바디 보는 법에 대한 영상을 들고 왔는데요. 다이어트를 하는 중이시라면 인바디 체크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 근데 인바디에 다양한 수치가 있다 보니까 잘 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왔는데요. 알고 나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 인바디 보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인바디는 헬스장에서도 측정이 가능하지만 주변에 있는 보건소에서도 무료로 측정이 가능해요. 인바디도 기계다 보니까 사실 100% 신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조금이나마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바디 기계뿐만 아니라 일반 체중계랑 줄자, 눈바디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살펴보시면 조금 더 정확한 변화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인바디 기계를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체크해보고 싶으시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 상태로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 측정을 하시는 게 그나마 가장 정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바디 기계의 원리는 전류를 흘려보내서 전기가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기가 잘 통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해요. 전기가 잘 통하면 근육으로 분류하고 전기가 잘 통하지 않으면 지방으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지 않는 옷과 위 안에 있는 음식과 물은 지방으로 측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이 두꺼운 날이나 식사 후에는 지방이 더 많이 측정될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참고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1월에 한의원에서 직접 재고 온 인바디 표를 보고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가장 먼저 체성분 분석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체성분 분석표에는 세포 내수분, 세포 외수분, 단백질, 무기질, 체지방이 나타나 있는데요. 세포 내수분과 세포 외수분을 합해서 체수분으로 분류가 돼요. 그리고 그 체수분과 단백질, 무기질의 일부를 합해서 근육으로 측정이 되는데 이 네 가지가 근육으로 분류되다 보니까 체수분에 따라서 근육량이 변화하기도 하는데요. 즉, 체수분이 적어지면 근육량도 적어지기 때문에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드셔주시면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물도 잘 마시고 근육을 늘리면 기초대사량이 올라가는데요. 기초대사량은 인체 내에서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열량으로 앉아서 가만히 숨만 쉬어도 소비되는 열량이에요. 그래서 기초대사량이 높아질수록 살이 잘 찌지 않기 때문에 근육을 키워서 기초대사량을 높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근육을 구성하고 있는 체수분, 단백질, 무기질의 섭취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특히 무기질은 뼈의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부족하면 골다공증을 유발하기도 한다고 해요. 반면에 체수분은 과할 경우에는 부종이 생기고 체지방 또한 너무 적으면 면역력도 약해지고 여성분들은 생리불순이나 난임과 같은 문제가 생긴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성분 분석표에는 제지방량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제지방량이라는 것은 체중에서 지방을 제외한 무게를 나타내는 수치라고 합니다. 다음은 저의 골격근 지방표를 보실 텐데요. 표준 범위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 체중과 골격근량과 체지방량이 C자 모양을 가리키고 있으면 건강하지 않은 몸이라고 합니다. 저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에 있는 근육의 양이 체중과 체지방보다 더 많아서 C와는 반대의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을 때 체중과 체지방에 비해 근육이 많은 건강한 몸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일반적으로는 100을 기준으로 두지만 우리처럼 다이어트를 하면서 정말 이상적인 몸매를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80을 기준으로 두고 C와는 반대의 모양의 그런 형태를 보이는 그래프를 가졌을 때 가장 예쁘고 건강한 몸매를 가질 수 있다고 하네요. 다음은 비만 진단표인데요.
비만 진단표에는 BMI와 체지방률, 복부지방률이 있어요. BMI는 체지방과 근육량을 고려하지 않고 체중과 신장으로만 측정됐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다수의 의견이 있더라고요. 대신 체지방률은 체중에 따른 체지방의 비율이기 때문에 표준 이상일 경우에는 운동과 식이 조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복부 지방률은 복부 내의 지방률을 뜻하는데 이 부분은 내장 지방과도 관계가 있어서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줘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복부 지방률 역시 수치상으로는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의견이 다수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바디상의 내장 지방을 나타내는 수치와 문바디 그리고 줄자를 통해서도 함께 참고해서 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신체 균형 표인데요. 오른팔, 왼팔, 몸통, 오른다리, 왼다리 각각의 부위에 대해 수치가 나와 있어요. 이 수치들을 살펴보고 각 부위들의 균형이 잘 맞지 않는다면 그건 평소 생활 자세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부종에 대한 수치도 나와 있는데요. 이 부종은 첫 번째 체성분 분석표에 나왔던 내수분과 외수분의 비율로 나타나는데요. 0.38을 기준으로 부종 수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부종이 많으신 분들은 부종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마지막은 체중 조절표인데요. 체중 조절표에서는 각 개인별로 적정 체중을 알려주고 지금 체중에서 체지방과 근육을 얼마나 늘리고 줄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신체 발달 점수도 나와 있는데요. 이 점수가 90점 이상이면 근육이 발달한 강인형, 70점부터 90점 사이는 일반적인 건강형, 70점 이하는 운동과 식이 조절이 필요한 허약형 또는 비만형이라고 하네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저도 전문가의 입장으로 여러분들께 인바디를 샅샅이 알려드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보건소에서 받아오는 인바디 표나 집에서 인바디 체중계를 구입해서 재더라도 약간씩은 볼 수 있는 눈이 생길 것 같아요. 대신에 너무 짧은 기간에 계속해서 체크를 하면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꾸준히 체크는 하되 기간을 어느 정도 두고 평균적인 수치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어제 오늘의 수치 가지고 기분이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고 평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번 달과 다음 달 또는 지난 3개월과 이번 달의 변화를 두고 살펴보시면 훨씬 더 건강한 인바디 분석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많이 알지 못해서 좀 부족했지만 그래도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꿀기운을 당신께!